이번에는 이 의료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 이런 비극을 두고서 시민들을 조롱하는 이른바 악성 게시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져서 여론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의사 커뮤니티가 출처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요. 응급실을 못 가? 어쩌라는 거냐?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잖냐?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국민들 죽어도 별 상관없긴 하다. 차마 언급할 수 없는 수준의 표현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밖에도 정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등 정부를 향한 조롱도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의사들이 작성한 글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분노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 조롱글을 작성한 게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에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양식 없는 의사들에겐 응급실 뺑뺑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응급실 대란을 겪은 환자 그리고 가족은요.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야 하는 심정, 이게 어떤 건지 알기는 하냐 이러면서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서 눈물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4년 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4살 아이를 잃은 김소희 씨는요. 어제 열린 이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의 행사에 참석을 해서 8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이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언급이 될 때마다 자신의 아들이 떠올라서 괴롭다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또 다른 유가족들의 말들도 이제 잠시 전해드리자면요. 응급실은 환자 목숨을 다루는 곳인데 요즘 보면 환자 생명이 자신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이 됐다. 또 의사와 정부는 환자의 삶이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알력 다툼만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환자단체는요. 당장 적용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환자들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시계는 잠시 멈추거나 기다려주질 않는데요. 특히나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 동희처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 구급차로 이송 중인 초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도록 응급실 뺑뺑이라는 부끄러운 단어가 더 이상 언론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의사 집단과 정부의 숫자 싸움에서 지금 환자들이 새우 둥 터지듯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호소인데요. 여야 정치권에서 요즘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인물, 바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후에 당 지도부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아서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현장 상황을 점검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한 대표는 어제 이 의료계의 여야 의정 협의체 합류를 끌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주장인 2026년은 물론이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서 또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출범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는 건 없다며 협의체 의제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이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생각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요? 자꾸 전제 조건을 걸잖아요. 출범하기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것일 때는 모두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여야 그리고 정부 또 마찬가지예요. 열린 자세로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시고 협의체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전제 조건은 의료계가 밝힌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선을 긋기보단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협의체 가동에 방점을 찍은 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뭐 내년 그 의대 증원 이걸 완전히 백지화하자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모호화 전략이죠. 어쨌든지 간에 일단 들어와라. 그러면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해보자. 이런 일종의 이제 모호성 전략으로 일단 의료계를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이런 정치권의 제안이 나온 뒤에 의료계 4분 5열 내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전면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분이죠. 임현택 의사협회장을 향해서 정공희 대표가 사퇴하라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전공희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게서 첫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가 겨눈 대상이 갈등의 맞은편인 정부가 아닌 의사성배인 임현택 의협회장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정치권 인사들을 접촉해 의료계 의견을 전달하는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박단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임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함께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에 일부 선배 의사들 사이에선 박단 위원장 역시 전체 전공의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반발이 나오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박단 회장이 이끄는 그 그룹들이 전체 전공의를 대변할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걸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함부로 하니까. 이른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를 두고서요. 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건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전해드렸듯이요.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 또다시 분란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히포크라테스를 그 귀감으로 삼고 배워야 될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정치권 일각의 못된 행태들을 배워서 정치인들보다 더 정치화하는 게 아닌가.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지 또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절박합니다라고 또 옹호하는 그 의협의 행태라든지 또 제가 어제 그 언론 보도로 보니까 또 삭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악성 게시글 같은 거 이런 거를 의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정부가 좀 거칠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의사들에 대한 설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자성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있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금 추석 연휴가 있는데 지금 뭐 잠재적 환자라든지 지금 현재 환자들을 인질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의 정치화를 일삼을 수가 있는가. 특히 의협의 그 회장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논란이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블랙리스트가 과연 절박함이냐 이렇게 말했다면 과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맞으신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절박함이다 이거는 이제 의협 회장이 직접 말씀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의사협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내놓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블랙리스트 건 나오고 있고 환자 단체들은 시위를 또 하고 있고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이런 것들이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해보지만 의사단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실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한동훈 대표와 협상을 했을 때 이게 다 관철이 되는 거냐.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저는 우선되지 않으면 그 신뢰 회복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앞으로 가도 아수라장이고 뒤로 가도 아수라장인 상태에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명실공히 보여져야만 이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사과나 아니면 장관, 차관 경질 이미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만 아마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이런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